박사님, 물을 안 마시는 게 그렇게 위험한가요? 네,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특히 70세가 넘으면 목이 안 마르더라도 몸 안은 이미 마르고 있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목이 마르지 않은데도 억지로라도 물을 마셔야 하나요? 네,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수록 목이 마르다는 느낌을 잘 못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몸 안에서는 이미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도 스스로는 괜찮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지요. 쉽게 말하면 몸은 마르고 있는데 뇌는 그걸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갈증을 느끼지 않으니 일부러 물을 챙겨 마시지 않으면 몸은 계속 말라가고 건강도 계속해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몸에서 물이 부족하게 되면 뭐가 문제인가요? 피가 끈적해지고 혈압이 오르고 심장은 무리를 합니다. 두통, 어지럼증, 기억력 저하, 소화불량, 심하면 선망까지 전부 물 부족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급격히 몸에 힘도 없고 어지럽고 잠도 안 오고 이런 게 물을 안 먹어서 그런 건가요? 네, 원인은 다양할 수 있지만 물이 부족해서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단순히 물을 덜 마시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약해지고 건강이 전반적으로 나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선 70대쯤 되면 몸속 수분량 자체가 젊을 때보다 10에서 15% 줄어듭니다. 그런데 거기서 물까지 안 마시게 되면 혈액은 끈적해지고 세포는 마르고 우리 몸의 순환과 회복 능력이 뚝 떨어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물을 마시지 않는 습관이 건강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 위험성과 함께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진짜 건강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물을 마시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뒷부분에서는 70세 이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다른 4가지 핵심 원인도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가치 있는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알찬 건강 비결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제가 직접 깨달은 진짜 건강관리법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심코 넘기는 습관 하나는 물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진료하다 보면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기억이 자꾸 흐려지고 손주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고 요즘 따라 멍한 시간이 늘어난다는 말이지요. 많은 분들이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닌가 걱정하며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제일 먼저 약이나 병부터 보지 않습니다. 그보다 앞서 반드시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하루에 물은 얼마나 드셨나요? 그럼 열의 7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글쎄요. 약 먹을 때 한 컵 정도 마셨어요. 그 외엔 목이 안 말라서 안 마셨네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70세가 넘으면 갈증을 느끼는 기능 자체가 둔해집니다. 즉, 몸은 이미 마르고 있는데 뇌는 그걸 목마르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이 안 마르니까 괜찮다고 넘기는 것이 가장 위험한 착각이 되는 것이죠. 얼마 전 2월 달에 저희 병원을 찾아오신 이영분 할머니가 계십니다. 올해 79세이신데 기억력 저하와 무기력감을 호소하시며 오셨습니다. 뇌 영상검사, 혈액검사 모두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물을 하루에 딱 1컵, 그것도 약 드실 때만 마신다고 하셨고 평소엔 커피 2잔을 드신다고 하셨어요. 이 경우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이건 치매 초기가 아니라 탈수 상태의 뇌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물을 안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압이 오르고 심장은 더 힘들어지고 소변량이 줄고 독소는 몸 안에 쌓이고 장운동이 느려져 변비와 가스가 생기고 근육이 경직되고 쥐가 나거나 몸에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억력과 집중력, 뇌 기능도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문제가 단순히 물을 마시지 않아서 생기는 겁니다.
특히 심장질환, 당뇨, 고혈압, 신장질환 있으신 분들은 물 부족이 병을 훨씬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립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70대 이후에는 일부러 물을 챙겨 드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내 몸을 지키는 가장 쉬운 보약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한 컵씩 늘려보세요. 하루 3컵에서 4컵, 5컵 그렇게 천천히 늘려가면 몸이 분명히 다르게 반응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물을 건강하게 제대로 마시는 방법과 수분 부족이 어떻게 건강 전체를 무너뜨리는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물을 제대로 마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꼭 마시세요. 많은 분들이 물은 식사할 때 마시는 거 아닌가요? 하시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한 잔은 기상 직후입니다. 자는 동안 우리는 약 250ml의 수분을 숨과 땀으로 잃습니다. 아침 첫 물은 뇌에 신호를 주고 혈액을 묽게 만들어 뇌졸중과 심혈관 질환의 아침 시간대 발병률을 낮춰줍니다. 둘째, 식사 후 30분 후에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식사 직후보단 조금 텀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식후 바로 물을 마시면 위산이 희석되어 소화가 방해될 수 있기 때문이죠. 30분 후 미지근한 물 한 잔은 소화 촉진, 장 운동 개선, 변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셋째, 외출 전후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밖에 나가면 의외로 수분 손실이 큽니다. 특히 더운 날씨나 건조한 계절에는 몸이 마르는 줄도 모르게 탈수가 진행되기 때문에 외출 전후 수분 보충은 꼭 챙겨야 합니다. 넷째, 저녁에는 조금만 마십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말에 밤이나 늦은 저녁에도 벌컥벌컥 마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밤에는 오히려 과한 수분 섭취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자다가 화장실에 가면 수면의 질이 크게 떨어지죠. 갈증만 가실 정도로 소량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섯째, 하루 6, 7잔 작지만 규칙적으로 마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겠다는 생각보다는 조금씩 자주 루틴처럼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관처럼 물병을 옆에 두고 약 먹을 때, 밥 먹고 나서, 외출 전후 정해진 시점에 챙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물을 더 잘 마시기 위한 작은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맛이 싫다면 레몬 한 조각을 띄워보세요. 상큼한 맛에 입도 깔끔해지고 흡수도 빨라집니다. 찬물은 피하고 꼭 미지근한 물을 마시세요. 특히 아침 공복의 찬물은 위장을 놀라게 해 소화 기능에 부담이 됩니다. 보리차, 대추차, 옥수수, 수염차 같은 무카페인 차도 좋습니다. 부드럽게 몸에 스며들며 위장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소변색 체크하기도 추천합니다. 진하고 냄새가 강하면 이미 탈수 상태입니다. 맑은 연노란색이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물 관리가 생명입니다. 심장질환, 당뇨, 고혈압,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 소화가 잘 안 되고 항상 피로감을 느끼는 분, 잠이 안 오고 기억력이 흐릿해진 분, 이분들은 수분 섭취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질병의 경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관리 요소입니다. 물을 챙겨 마시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안정되고 두통이 줄어들고 변비가 개선되는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88세 송영자 할머니는 저희 병원을 찾으실 때 박사님, 요즘은 다리에 힘이 없고 입맛도 없어요.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었지만 하루에 물을 2~3모금밖에 안 드신다고 했죠. 그래서 하루 6잔 물 루틴을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기상 후 1잔, 식사 후 1잔, 외출 전후 1잔씩 3주 후 다시 배웠을 때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요즘은 덜 어지럽고 배변도 편하고 밥맛이 돌아왔어요. 작은 실천 하나가 몸 전체를 살리는 회복의 스위치가 된 거죠. 이제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물 그저 마시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마시는 법을 알아야 효과가 있다는 것을요. 그럼 지금부터는 왜 70대 이후
건강이 급격히 무너지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를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물 다음으로 중요한 건강의 비밀, 그 다음 이야기도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흔히 지나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습관들이 건강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꼭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루 종일 앉아있는 생활이 건강을 무너뜨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움직임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식사 후에는 자리에 앉아 쉬고 TV를 보다 보면 금세 몇 시간이 지나가고 밖에 나가는 일도 예전보다 뜸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자연스러운 변화가 건강을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무너뜨린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하루 10시간 이상을 앉아서 보내는 생활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의 빠른 약화를 불러오고, 이는 곧 걷기 능력, 균형 감각, 그리고 혈당 조절 기능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허벅지 근육은 몸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근육입니다. 이곳이 약해지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에너지 소모가 줄어들며 결과적으로 체중은 늘고 인슐린 저항성은 올라가 당뇨 위험까지 커지게 됩니다. 또한 근육량이 줄어들면 낙상의 위험이 높아지고 넘어졌을 때 골절 가능성도 크게 증가합니다. 실제로 고관절 골절은 노년기 건강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신체의 변화는 단기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진행되며 자신도 모르게 몸이 가벼워지기보단 무거워지고 움직임은 점점 줄어들고 자주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80세 박민수 어르신은 허벅지 근육량이 20% 이상 줄어든 상태에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평소 특별한 병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계단을 오를 때 다리에 힘이 빠지고 허리가 점점 굽어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어르신께 권해드린 실천법은 아주 간단한 것들이었습니다. 식사 후 가볍게 5분에서 10분 정도 걷기, TV를 볼 땐 1시간마다 잠깐씩 일어나서 팔 돌리기나 제자리 걷기, 잠자기 전에 허벅지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 하기, 앉아 있을 땐 허리를 곧게 펴고 등받이에 기대지 않기. 이 작은 습관들을 2달 정도 실천하신 결과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걸으실 수 있게 되었고 지팡이 없이도 병원에 내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상의 활력이 되살아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육은 나이에 관계없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단 움직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앉아만 있는 생활은 근육을 빠르게 소모시키고 몸의 기능을 급격히 저하시킵니다. 따라서 노년기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창한 운동보다 작은 움직임의 반복이 중요합니다. 식사 후 걷기, 짧은 스트레칭, 바른 자세로 앉기. 이러한 사소한 실천 하나하나가 근육을 지키고 균형을 유지하며 낙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건강은 누워서 회복되지 않습니다. 움직임 속에서 조금씩 회복됩니다. 오늘 하루 앉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돌아보시고 그 시간 중 단 몇 분이라도 몸을 일으켜 움직여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 당장은 느끼지 못하더라도 한 달 후, 2달 후 분명히 몸이 반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다시 건강한 삶의 자신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잠을 포기한 생활이 건강을 무너뜨립니다. 노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잠이 얕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나이 들었으니 덜 자도 된다는 생각으로 잠을 포기하게 되면 그때부터 몸과 뇌는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하루 동안 지친 세포를 회복시키고 뇌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는, 말 그대로 몸 전체를 수리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잠을 자는 동안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뇌 청소 시스템이 작동해 뇌 속에 있는 독성 단백질을 제거해 줍니다. 이 청소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흐려지며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실제로 저를 찾아오신 76세 김미자 어르신은 매일 새벽 3시면 눈이 떠지고
다시 잠들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만 계셨습니다. 하루 종일 머리는 멍하고 다리에 힘도 없다고 호소하셨죠. 이건 단순히 잠을 못 자서 피곤한 게 아니라 뇌가 회복될 시간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면제를 처방하는 대신 생활 습관을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잠자기 30분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습관은 말초 혈관을 열어주고 뇌의 긴장을 풀어 수면을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저녁 8시 이후에는 조명을 최대한 어둡게 하도록 했습니다. 조명이 밝으면 뇌는 나처럼 착각해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가 방해받습니다. 셋째,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자는 시간보다 일어나는 시간을 고정시키는 것이 수면 리듬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3주 후 그 어르신은 표정부터 달라졌습니다. 새벽에 깨는 일이 거의 없고 눈이 맑아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단지 잠을 깊이 자는 것만으로 몸과 뇌의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뇌 기능이 저하되고 면역력이 약해지며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에 접어들수록 수면은 더 중요해집니다. 얇고 짧은 수면이라면 더더욱 질 좋은 수면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드리는 조언은 어렵지 않습니다. 밤에는 조명을 어둡게, TV도 일찍 끄고 발을 따뜻하게 해주며 자기 전에 복잡한 뉴스나 스마트폰은 멀리하고 수면을 돕는 음식, 예를 들어 따뜻한 우유, 호두, 바나나 등을 소량 챙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면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생활 습관부터 차근히 조절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잠은 가장 강력한 자연 치료제입니다. 병원도 약도 할 수 없는 회복을 바로 이 깊은 수면이 해냅니다. 지금이라도 잠드는 환경을 바꾸는 것, 그게 바로 뇌 건강과 면역력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숙면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는 그날 밤부터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70세 이후 건강을 급격히 무너뜨리는 네 번째 원인은 약해진 소화력을 방치하는 생활입니다. 70세를 넘기면 우리 몸속의 소화기관들도 함께 나이를 먹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모르고 예전처럼 식사하고 예전처럼 생활하면 문제는 곧바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위산 분비는 40에서 60% 줄어들고 음식물이 예전처럼 잘게 분해되지 않아 위에 오래 남아 체하게 됩니다. 장 운동도 느려져서 가스가 차고 배가 더부룩하고 변비가 반복됩니다. 간의 해독 능력도 떨어져서 몸에 노폐물이 쌓이고 쉽게 피로해지고 피부에도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담즙 분비가 줄면 지방 소화가 잘 되지 않아 고기나 기름진 음식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한 증상이 나타나죠. 그런데도 많은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아무것도 못 먹겠어요. 그냥 덜 먹고 말죠. 이게 바로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못 먹어서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소화를 도와주지 않아서 못 먹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되면 덜 먹을 게 아니라 잘 먹을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다음과 같은 소화력 회복 루틴을 추천드립니다. 식사 30분 전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세요. 공복에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은 위를 부드럽게 자극해 줍니다. 위산과 소화 효소가 잘 분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준비 운동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때 찬물은 위를 긴장시키므로 피하는 게 좋습니다. 발효 음식을 식탁에 꼭 올리세요. 김치, 된장국, 묵은지, 요구르트처럼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고 소화력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려줍니다. 부담 없이 한두 숟갈만 곁들여도 효과는 꽤 큽니다. 식사 후 5분에서 10분 정도 반드시 천천히 걷습니다. 먹고 바로 앉아 계시거나 눕는 습관은 장 운동을 더디게 만들고
속이 더부룩한 원인이 됩니다. 반면 식후 산책은 음식물 이동을 도와주고 혈당 상승도 막아주는 건강한 습관입니다. 단백질은 소량씩 자주 나누어 드세요. 나이가 들면 단백질 흡수 능력도 떨어집니다.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하루에 서너 번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계란찜, 점심에 두부조림, 저녁에 흰살 생선처럼 소화 잘 되는 부드러운 음식으로 구성해 보세요. 식사할 땐 바른 자세로 앉으세요.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등받이에 기대지 않은 상태로 앉아 식사하면 위장이 눌리지 않아 소화가 훨씬 원활해집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구부정한 자세 때문에 소화 불량을 겪고 계십니다. 이 5가지를 실천하면 이와 장, 간이 함께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무리한 약이나 영양제보다 이런 작고 반복적인 생활 습관이 진짜 힘을 발휘하는 순간입니다. 노년의 건강은 많이 먹는 것보다 잘 먹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소화력은 나이 탓이 아니라 관리 부족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소화기관을 도와주는 습관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하루 3끼가 기쁨이 되고 그 밥상이 다시 삶의 에너지를 되찾아주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 건강을 급격히 무너뜨리는 5번째 원인은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진 생활입니다. 노년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환경은 사실 병원에서 진단받는 병보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 숨어 있습니다. 혼자 말없이 하루를 보내는 일이 반복되면 그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몸과 마음, 뇌를 동시에 약하게 만드는 고립의 병이 됩니다. 혼자 있으면 우리 몸은 긴장 상태에 들어가고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억제하고 염증 수치를 높이며 우울한 기분을 키우고 심지어 기억력까지 흐려지게 만듭니다. 혼자 식사하고 혼자 TV를 보고 하루 종일 누군가와 마주치지 않으면 뇌는 자극을 받지 못해 점점 기능이 둔해집니다. 결국 뇌세포는 천천히 연결을 잃고 기억력 저하, 무기력, 치매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78세 윤복희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신 후 몇 달 사이에 몸무게가 7kg 넘게 줄고 식사는 줄고 얼굴빛은 가라앉고 말씀도 점점 적어지셨습니다. 손주들 이름도 자주 헷갈리셨죠. 이럴 땐 약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언드렸습니다. 하루에 한 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단 2분의 통화도 뇌와 마음을 자극해 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외출하는 날을 정하세요.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관, 가까운 시장이라도 좋습니다. 꼭 누군가와 대화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감각 자체가 건강을 살립니다. 가능하다면 한 끼라도 함께 식사하는 약속을 만들어 보세요. 가족이나 친구와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면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며 식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집안에 작은 화분을 두거나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는 것도 정서적 안정에 효과적입니다. 살아있는 존재와 교감하는 시간은 혼자 있는 공간에도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윤복희 할머니는 처음엔 뭘 그런 걸 하냐며 머뭇거리셨지만 용기 내어 마을회관 소모임에 나가신 뒤 다음 진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요즘은 웃을 일이 생겼어요. 몸도 훨씬 가벼워요. 단 한 번의 전화, 단 한 번의 외출, 단 한 사람과의 인사. 이런 사소한 연결이 몸을 살리고 뇌를 다시 깨어나게 합니다. 외로움은 절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외로움은 하루 한 갑의 담배만큼이나 건강에 해로운 영향력을 가진다고 밝혀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무너지는 것은 마음뿐만이 아니라 면역력, 소화력, 수면의 질, 그리고 삶의 의욕까지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변화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하루에 단 한 번의 연결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잘 지내요? 그 짧은 한마디가 그 사람의 건강도
여러분의 건강도 지켜주는 따뜻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 속에서 건강해집니다. 그게 70살 이후에 건강을 지키는 가장 자연스럽고 따뜻한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하나였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물을 마셔야 하나요? 물을 안 마시는 게 정말 그렇게 위험한가요? 그 질문은 단순하지만 그 해답은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지키는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혼자 있는 시간, 수면, 움직임, 식사와 모두 연결되어 있었죠. 지금 이 순간부터 물을 제대로 마시고 작은 루틴을 하나씩 실천하며 내 몸과 마음의 신호에 귀 기울여 보세요. 85세인 저도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합니다. 그 습관 덕분에 오늘도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되고 여러분의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물 한 잔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